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FOMC 회의를 앞두고 우리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또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 안에서 우리 시장은 매일매일 좀 상승하는 테마들이 바뀌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동홀딩스 그리고 젠큐릭스, 일동제약 등 다양한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신흥 강자 위고비의 위력이 아주 강한 모습입니다. 관련 종목들 또 먹는 당뇨병 일상 임상 승인 소식에 함께 좀 올라오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섹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섹터로는 보안 쪽도 있었는데요. 정부가 K-시큐리티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관련 종목들 오늘 장에서 좀 빨간불을 일제히 켰습니다. 파수가 7%대 강세를 보여줬고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지니언스 등 다양한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함께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좀 매일매일 가는 테마가 바뀌고 있는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이 시장에 대한 가이드뿐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함께 더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고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완벽한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확실한 수익을 노리시는 분입니다.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트 그 자체가 되어버린 남자 차티스트 최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랜만에 오늘도 이렇게 또 인사드리는데. 수익률을 한참 가지고 오셨는데 네. 일단은 수익 내신 종목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한 종목씩 좀 리뷰부터 해볼까요? 벌써 리뷰로 들어가나요? 오늘 리뷰 아직인가요? 시장에서 별로 그렇게 네. 주목할 게 없었다는 거를 앵커님도 알고 계셨나 보네요. 네. 자, 그런데 9월 달 시장 분명히 안 좋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트렌드니까 그것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장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오후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거의 없죠. 그 말은 뭐냐면 차트상에서 분봉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주가가 오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해서 횡보하는 직면에 들어갈 때에 정확하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바닥이 잡혀지는가, 혹은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한번 빠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가가 내려왔지만 다시 한번 부딪히고 이 가격을 돌파해주는 위치가 오는가, 이런 식으로 차트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는 확실하게 주가를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9월 달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상승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언제까지? 내일까지, 모레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의 하락을 연속적으로 이어나가기 때문에 당일날 주가가 상승할 때에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시면 물린 상태로 며칠 동안 고생하실 수도 있다는 거. 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테마주들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올라가는 테마주들 자체가 제가 9월 달에 나타나는 테마들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지속성이 약하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었죠.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로봇 관련 테마 분명히 이슈가 너무나 좋죠. 뭡니까? 처음에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소식으로 반도체가 올라가면서도 AI 쪽으로 한번 수급이 쏠렸었는데 이 수급이 쏠린 이후에 삼성전자에서 바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어떤 발표를 했습니까? 로봇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로봇 관련주가 한 번 더 큰 폭으로 올라갔었고 거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방어해주면서 상승을 보여줬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는 그 외의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바라볼 때 오전장은 오히려 조심하셔야 하고 오후에 나타나는 테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주가를 상승시켜 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앵커님을 통해서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방법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좀 짚어봤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이 장중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들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는데요. 먼저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에 아래쪽에 보면 자그마한 네모난 박스가 보이실 겁니다. 그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뒤에 그냥 갖다 대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갖다 대시면 조그만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참여 코드 4자리 8784 입력해 보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열리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QR 활용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요. 유료 문자 100원 보내셔도 되겠는데요. 샵 3772번으로 우리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최인성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안에서 시장에 대한 가이드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도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이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주셨길래 얼마나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열띤 환호를 해주시는지 궁금해집니다. 바로 또 리뷰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 종목은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8월 31일 날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었고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모멘텀은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거기에 대주주인 현대가 지분을 30% 이상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모빌진이라고 하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2026년까지 40대에서 50여 대의 차종에 탑재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때까지 현대오토에버가 보여줄 수 있는 사업군들이 뭐가 있을 것이며 매출액은 어떻게 발생시킬 것이고 그리고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부지에다가 무언가를 테스트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설명드렸었던 거 기억나실까요? 간척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간척 사업하고 있는 곳에 준비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서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R&D를 얼만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는지가 저는 궁금한데 그 궁금증은 아마 내년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현대오토에버를 제가 방송에 나와서 설명드릴 때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별로 특별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제 얼굴 한 번 더 보시라고 가지고 나온 거고요. 자, 그날 종가가 17만 5,700원이에요. 그런데 17만 5,7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별로 많이 올라가지 못했네요. 그런데 많이 올라가지 못한 게 아니라 종목이 무겁습니다. 무거운 종목이 이만큼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뭡니까?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붙어주고 있긴 하지만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에 주가는 올려놨고 거기에 최고점까지 갈아치워놨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목이 워낙에 무겁지만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갈 때는 무거움도 가볍게 만들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모멘텀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지금 현재 자율주행으로 붙고 있는 수급이 언제 끝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다올투자증권. 제가 정말 안 좋아하면서 거기에 한 가지 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같이 껴있었던 종목입니다. 8월 23일 날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었고 그다음에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보세요. 기업 밸류와 무관하게 사건이 발생을 했었고 주가가 내려갔었던 종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입하기 어렵다. 무엇처럼? CJ CGV처럼. 맞죠? CJ CGV도 유상증자를 한다는 이슈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업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투자증권이죠. 투자를 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바이오가스 생산 설비에 투자를 하고 있고 부산 1위 음식 폐기물 처리 업체를 인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음식 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도 가스가 나옵니다. 그 가스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것은 저도 아직 확실히 알 수 없겠지만 분명히 어떤 생각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다올투자증권 마찬가지로 방송에 나와서 설명드렸을 때가 언제냐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폭락을 보여주고 나서 주가가 폭락하기 이전까지 회복하고 난다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CJ그룹 설명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하지만 회복하지도 못했고 기존에도 몇 번씩이나 부딪혔던 구간과 비슷한 구간처럼 보여지는데 그 구간에서 진입했더니 주가가 하락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주가의 거래량은 바닥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할 때부터 매도를 준비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현정이커님 우리 여러분들께 첫 번째 선물을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받아보시죠. 네, 우리 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오늘 첫 번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종목을 포착하실 때 또 차트에 그리는 오색 선이 있습니다. 이 오색 선을 통해서 차트상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종목들을 체크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색 선을 차트에 표시할 수 있는 수식을 내가 한번 선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8784 입력하시고 오픈 채팅방 함께 참여하시거나 혹은 문자로 샵 3772번 최인성 보내주셔도요.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저희가 또 첫 번째 선물 수식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수식 두 글자 오픈 채팅방 안에 입력해 주시거나 혹은 저희가 나가고 있는 화면을 사진으로 찰칵 찍으셔서 오픈 채팅방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수식, 차트에 오색선 그리실 수 있도록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챙겨주셨던 이 수익 종목들 지금 리뷰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그 다음 종목은 바로 넥스트칩입니다. 넥스트칩인데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는 8월 31일 날 토르기법으로 포착을 해서 방송을 했었고 마찬가지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거기에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고화질 영상 처리와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리고 실시간 영상 인식 기술 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어요. 거기에 차트를 보시면 제가 아주 기깔나게 설명드렸었던 거 한 가지 17,830원 전고점 단기간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가격이 바로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여기인데 넘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었겠죠? 근데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엄청 큰 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서 주가가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붙고 있지 않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인데 자 보세요. 자율주행 테마가 지금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테마들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뉴스가 한 번만 더 나와준다면 21,800원 못 뚫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현대에서 뭘 한다고 했습니까? 올해 하반기에 레벨 3 차량의 판매 대수를 증가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는데 못 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넥스트 칩에 대한 설명 한번 드려봤고요. 자, 그다음에 제 5색선을 보는 방법 조금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핑크색 지지선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받쳐지는 구간이고 파란색 저항선은 주가가 상승하다가 저항을 받는 구간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핑크색 지지선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설명 드렸었고요.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가는 봉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 봉에서도 마찬가지로 넘어간다면 이 자리가 토르기법의 기준봉과 우리가 진입하는 자리와 마찬가지로 진입할 수 있는 타점 또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다라는 설명을 드렸었고 자, 세 번째, 토르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수평 지지 저항선과 네 번째, 메가토르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토르기법과 마찬가지로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지지 저항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검은색 지지 저항선이 있는데 검은색 지지 저항선은 확실하게 지지가 되는지 확실하게 저항을 받는지 확인한 이후에 지지선이구나 저항선이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었고 자, 그다음에 토르기법과 메가토르기법은 포착되는 날 하늘에서 빛기둥이 내려오는 것으로 이날 진입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토르기법에 대한 설명도 드려봐야겠죠. 토르기법은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포착해서 기준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기준봉의 조건 첫 번째, 기준봉의 종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하고 기준봉의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준봉이 포착된 다음에 우리가 진입하는 황금색 빛기둥이 뜨는 날은 기준봉으로부터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파악했을 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캔들이 나와준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종가 베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종가 베팅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기준봉의 거래량보다 우리가 종가 베팅하는 날의 거래량이 더 줄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준봉의 종가보다 주가가 더 높은 자리에서 종가를 형성해 주어야만 하는데 이 상황이 되어야만 보세요. 상승하거나 횡보하거나 하락할 확률 중에 상승할 확률이 더 높은 자리가 바로 이런 캔들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갭을 띄우고 예를 들어 갭을 띄우고 주가가 음봉으로 마감을 해요. 그런데 그 음봉의 종가가 기준봉보다 낮고 거기에 거래량까지 기준봉보다 높다면 그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붙었다는 건 뭐예요? 매수세가 이기지 못했다. 그러면 투매가 더 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하락 추세라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상승할 수 있는 캔들의 모양은 모르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승할 수 있는 모양의 캔들을 제가 직접 연구해서 그 연구 끝에 만들어낸 캔들 그리고 기준봉에 따라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빛기둥을 만들어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종가 베팅은 왜 종가 베팅을 하느냐? 종가 베팅은 장중 동시호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가 베팅하는 이유는 장중에 토르 기법의 빗기둥이 이미 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전부터. 그런데 오후까지 빗기둥이 남아 있어야겠죠.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이 지금 뭐예요? 거래량이 큰 폭으로 붙지 않고 종가까지 진행시켜 왔다. 거기에 캔들까지 이쁘게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래량이 큰 폭으로 붙을 수 없는 3시 20분부터 3시 30분 딱 10분 동안만 매매를 하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의 매수 매도 유형은 지정가로 되어 있으실 건데 이 지정가 유형을 시장가로 꼭 변경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위아래로 세 호가씩 보일 겁니다. 장중 동시호가 시간이 되면 위아래로 세 호가를 제외한 나머지 7개의 호가는 블라인드가 쳐지실 텐데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 3,000원의 종가가 시작됐습니다. 3시 20분에. 그런데 3시 30분의 가격이 3,030원이라면 우리가 매수 주문을 걸어놨었던 3,000원은 체결이 안 되겠죠. 왜? 3,000원은 아래 매수 호가로 깔리게 될 거고 실질적으로 3시 30분에 체결되면서 종가를 만드는 가격은 3,030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총 6호가가 더 올라간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문을 넣었을 때 체결이 안 된다면 그 종목에 진입을 하지 못한다면 기법을 통해서 수익 자체를 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꼭 시장가로 주문을 넣어서 종목에 진입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을 드릴 시간이에요. 우리 현정 앵커님께서 여러분들께 두 번째 선물을 드릴 텐데 같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우리 최인순 전문가님의 토르 종목을 걸러주는 검색식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두 번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물로 앞서서도 차트에 오색선을 표식할 수 있는 또 수식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첫 번째 선물 그리고 두 번째 조건 검색시까지 두 개 모두 선물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8784 입력하시거나요. QR 활용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인성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수식 혹은 검색식이라고 입력하시고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 이야기 바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타임특가 종목입니다. 바로 토르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인데 디지캡이에요. 디지캡인데 보안 관련주 오늘 아까 우리 현정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K보안에 대한 투자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설명 들으셨죠?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지만 이 부분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차 상승 파동일 뿐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1차 상승 파동의 주가가 상승할 때 진입하는 게 아니라 2차 상승 파동이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진입하는 게 바로 우리가 적정 시기에 진입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첫 번째 파동은 정치 테마의 첫 번째 파동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9월 달의 시장을 똑같이 대변하듯이 급하게 상승했다가 내려오게 되면 너무나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파동에서는 웬만하면 진입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진입하기 어려운 이유를 제가 차트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콘텐츠 보안 및 방송 서비스 솔루션의 전문 기업이 바로 디지캡인데 과기정통부의 정보보호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해요. 거기에 전략이 발표됐고 예산이 1조 원 이상 투입될 예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안 관련주를 우리가 볼 때 무엇을 봐야 됩니까? 과기정통부에서 전략을 발표했죠. 그리고 그 발표를 통해서 예산을 얼마를 추산해 놨는지를 이미 확인을 했으니까 이 예산안 속에서 과연 어느 아이템으로 보안 관련주로서 주가를 상승시킬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는 거. 아직까지 뉴스가 안 나왔으니까 지금 적정 시기겠죠. 왜? 과기정통부의 발표만 있었지 개별 종목들이 뭘 하겠다라는 이슈는 없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그리고 라운 시큐어, 시큐레터 등이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한동훈 관련주로는 태양금속, 노을, 부방, 체시스 등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안 관련주인 드림 시큐리티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드림 시큐리티가 참 주가가 올라갈 때는 재밌게 올라가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도 너무나 무섭게 하락합니다. 보시면 갭을 띄운 날 그 누구도 진입하기 어려운 그 자리들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야금야금 빼요. 갭을 올릴 때는 너무나 쉽게 올립니다. 거래량도 크게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갭을 띄워놓고 야금야금 매도세를 가장시킨다는 게 뭡니까? 이 가격 구간이 바로 저항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저항선 위로 다른 저항선들이 없느냐는 겁니다. 저항선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드림 시큐리티는 지금부터 바닥만 확실하게 만들면 그 바닥권에서부터는 주가를 어디까지 올리겠다? 저항선이 아니라 그 위로 올리겠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드림 시큐리티는 진입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핑크색 지지선이 바닥을 찍고 1차 상승했죠. 그러면 두 번째 상승했을 때에 핑크색 지지선 아래로 주가가 내려온다면 그 자리가 바로 매수 포인트라는 거.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올라온 상황에서 핑크색 지지선 아래로 주가가 퐁당하고 빠져들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드림 시큐리티를 진입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엔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릅니다. 물론 바닥이 잡힐 수도 있겠죠. 쌍바닥권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라운시큐어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라운시큐어는 지금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전고점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데 라운시큐어의 적정 가치를 저는 3,000원 아래로 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라운시큐어가 올라가는 건 수급의 영향으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K보안 관련해서 그 수급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4,000원 그리고 5,000원 가격 구간에 가면 힘이 점차 빠지는 게 우리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2,000원 중후반인데 4,000원까지만 수익을 내도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올라가면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하락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라운시큐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서 주가를 하락시키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적정 가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횡보하는 게 맞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를 감수하실 수 있으면 라운시큐어 지금 자리도 너무나 매력적인 자리이지만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혹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를 빠르게 상승시켜서 수익을 내고 싶다면 라운시큐어보다 더 좋은 대안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설명 안 드릴 수가 없겠죠. 1차 파동이에요. 1차 파동. 뭡니까? 정치 테마주들의 1차 파동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놀래켜 줍니다. 그만큼 큰 상승을 보여준다는 건데,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렸죠. 크게 상승한 만큼 크게 하락한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관련주들은 지금은 볼 때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는 종목인 노을인데, 노을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로 엮여있기 이전부터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전조 형상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 역사적 신고점까지 돌파한 자리가 바로 오늘입니다. 거기에 10,000원까지 돌파를 했어요. 거기에 10,000원 이로 종가를 마감을 했어요. 거기에 거래량까지 붙었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내일 갭을 띄우거나 아니면 내일 오늘의 종가 가격 위로 올려놓지 못한다면 내일부터도 주가를 하락할 수 있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하락시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너무 딥하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디지캡인데 디지캡은 보안 관련과 정치 관련주로 엮여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우와, 이게 뭔가요? 우와, 이 구간은 뭐죠? 이 구간이 바로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가끔 설명을 드리는데 이빨 빠진 구간이 있다라는 설명을 기억하시면 이 구간이 뭔지 아실 거예요. 이빨이 빠진 구간은요, 상승할 때도 빠르게, 하락할 때도 빠르게입니다. 그러면 이빨이 빠진 이 구간에 진입하게 된다면 이 20% 정도 되는 구간을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올린 다음에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저항을 맞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잡아도 충분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종목이 흔치가 않습니다. 왜? 뉴스가 나왔죠.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보안 관련 정책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보안 관련 정책이 나오고 아직까지 개별 종목들의 뉴스는 나오지 않는 상황에 이빨도 빠져 있고 거기에 토르기법까지 포착이 됐다면 무조건 매수죠. 그렇게 매수를 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120 중기 차트로 봤을 때에는 높은 자리예요. 그렇죠? 높은 자리를 돌파한 자리에 아래 꼬리까지 길게 달리고 거래량은 크게 붙지 않았고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보고 있는 위는 어디입니까? 더 높은 구간이죠. 디지켓 같은 경우에는 3% 익절을 지키지 않으셔도 되는 종목이에요. 왜? 이빨 가격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 이빨 가격 구간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얼만큼 상승할지 우리가 이미 지레짐작할 수 있죠. 바로 30%는 상승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디지캡은 원칙적으로 3%에서 1차 분할 매도를 하게 되어 있지만 디지캡은 분할 매도 없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지캡에 관련된 내용들 궁금하시면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시면 진입하셔서 한번 추세를 지켜보셔도 돼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보안 관련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가장 이쁜데 보안 관련주가 아니라 정치 관련주로 주가가 같이 견인된다면 그때부터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종목 또한 디지캡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좀 궁금해지는 게 이 디지캡 말씀을 주셨는데 이빨 빠진 차트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빨 빠진 부분을 메우는 걸 우리가 목표가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목표가로 보실 수도 있죠. 이 이빨 빠진 구간을 목표가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 목표가로 보기보다는 지금 이 가격 구간을 그냥 지나가는 구간이라고 봐주셔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가격 구간에는 매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매물대가 없는 구간을 주가를 올릴 때에는 한 번에 올릴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상한가를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 한 가지 더 상한가가 아니라 점상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점상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입한 다음에 갑자기 아무런 이슈도 없이 상한가를 가거나 혹은 아무런 이슈도 없이 점상을 간다는 게 뭡니까? 이빨 빠진 구간이라 그렇구나. 여기가 바람이 들어서 아무도 거래를 하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구나 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 빠진 구간은 웬만하면 한 번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디지캡은 두 가지 강력한 테마가 엮여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부터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자, 그 다음 종목은 바로 토마토 시스템. 토마토 시스템. 토마토 참 맛있죠? 근데 저는 토마토를 설탕을 안 쳐서 먹으면 잘 못 먹습니다. 그런 종목이 바로 토마토 시스템인데 원격 진료 관련주이고요. 거기에 시스템을 통합하는 SI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솔루션도 하고 IT 컨설팅도 하고 그다음에 UI, UV 개발, 영위까지 하고 있는 기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모두 다 진료와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와 반도체 기업들의 엑스빌더 6를 납품한다는 소식이 있고요. 8월 중순 원격 진료 서비스인 사이버 MDK가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호재가 있습니다. 그게 8월 중순이었죠. 하반기 실적 반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잘 보세요. 미국 시장에 진출은 했지만 급하게 갑작스럽게 매출이 나오기보다는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분명히 매출액은 어느 병원에 어느 사람들이 이것을 쓰겠네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수급입니다. 수급은 그런 식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한 번에 급하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면서 적정 주가를 찾아가죠. 그래서 진입하기에는 지금이 좋은 시기다라는 거고 원격 진료 관련주로는 인성정보, JLK, 메디포스트 등이 있는데 자 관련주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인성정보
이름이 너무나 어디서 들었을 때 익숙하죠? 바로 접니다. 그런데 인성 정보는 인성이 안 좋아요. 왜? 주가를 올리는 움직임 너무나 좋죠. 근데 하락할 때도 너무나 아찔하게. 올릴 때는 좋겠죠. 고점에 물리면 지옥. 근데 바닥에서 잘 잡을 수만 있으면 주가를 빠른 시간에 빠르게 올리는 종목이 바로 인성 정보라는 거. 세력 형님들이 화가 많으셔서 그래요. 올릴 때는 우악! 내릴 때는 호! 그래서 인성 정보는 위험한 종목인데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확 올렸다가 훅 하고 뺀 자리죠. 훅 하고 뺐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하는 거 바로 검은색 지지선을 확실하게 지지해 줬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진입할 수 있고 진입하기에 한 가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거래량이 많이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곳이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입하셔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JLK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어우 너무 높아. 어우 너무 무서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못 사요. 못 사. 39,050원 전고점을 돌파할 때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수급의 영향으로 진입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거래량도 많이 붙고 있지만 여기에서 무서운 건 이겁니다. 왜? 바닥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 구간 안에서 벌써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파동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횡보 파동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세 번째 지지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투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JLK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말이죠. 관련 테마로도 뉴스가 꼭 나와 주어야만 지켜질 수 있는 가격 구간인데 너무나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JLK 같은 경우에는 진입할 수 없는 자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 수급은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메디포스트인데 메디포스트는 길게 설명드릴 게 없어요. 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반등 나오나 싶었더니 또 하락했다가 또 윗꼬리 달면서 올리나 싶었더니 또 하락했다가 핑크색 지지선을 지속적으로 낮추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 구간에서는 정말 아찔했을 겁니다. 야, 이 종목 진짜 그냥 아래로 쏟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조금만 기다리세요라는 듯이 여기에서 그 가격 구간을 지켜주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한 번 더 큰 폭으로 하락시켰다. 그러면 메디포스트는 지금 최저가가 8,500원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가격이 8,930원입니다. 5%도 안 되는 가격에 저점이 있어요. 그러면 5%도 안 되는 가격이 있지만 거래량이 붙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가 의심됩니까? 이 종목 진짜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 종목은 쳐다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메디포스트는 아예 지켜보지도 마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죠.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켜봐야 하느냐. 600일 장기 차트로 봤을 땐 어떻습니까? 472일밖에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600일 차트로 봤을 때 2,209원이 최저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고가는 9,980원입니다. 그러면 위아래로 나눠 봤을 때 이 구간에는 거래가 없어서 점점이 박힌 거예요. 일봉입니다. 분봉, 초봉이 아니고요. 일봉이지만 관심도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점박이가 됐었던 건데 점박이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고 횡보했죠. 그럼 이 횡보했던 가격 구간이 저항이 됐을 것이고 이 저항 구간에서 횡보했다가 주가를 상승시켰을 때 이 저항 구간을 지켜줬어야만 했는데 자,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이 구간이 이빨 빠진 구간으로 보이지 않으시나요? 주가를 갭을 띄웠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 구간은 그냥 하락했죠. 어디에서와 마찬가지입니까? 바로 전 지점에 있었던 하락과 마찬가지인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빨이 빠지게 되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 구간을 돌파할 때는 쉽게 돌파하겠지만 이 구간으로 하락할 때는 그 구간에서 매도조차 할 수 없게끔 매수 호가가 텅텅 비어있는 상태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 우리는 뭡니까? 토르 기법을 통해서 이미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 그리고 마찬가지 토르 기법을 통해서 한 번 더 포착이 된 자리.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가격이 바로 5,410원인데 5,410원에 매수해서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여기까지만 1차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0% 정도 상승한 가격 구간. 그리고 하나 더
30% 정도 올라야 그때부터 저항을 받는 구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마토 시스템은 지금 매수해서 이 위에 있는 1차 저항선을 돌파해주고 이빨 빠진 구간으로 진입하기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수익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모든 건 다 기법을 통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뭡니까? 기법을 통해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장중에 주도주들이 나오면 그 주도주들을 분석해서 진입할 수 있는 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뉴로메카 같은 경우가 가장 핫한 종목이었었고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언제 진입을 했느냐? 지난주였습니다. 진입하고 나서 이번 주 월요일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그 상승을 끝까지 다 우리가 수익으로 만들어냈었던 종목이 있었고 그 외에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종목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하실 수 있을 때에 보여드리는 종목들만 한번 같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토르 신호가 포착이 돼서 제가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노란톡방에서 종목에 대한 언급을 언제 해드립니까? 종가 베팅 시간에 해드리죠. 그러면 그 종목들을 종가 베팅을 하실 거예요.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종목들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 필요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유 종목들을 분석해 드려야 여러분들이 그 종목들을 관리하실 수가 있겠죠.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 그리고 제가 알려드렸던 장바구니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하는지 혹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유하고 있다가 익절해야 하는 종목들인지에 대한 판단, 분석해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현정 앵커님께서 수식과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드렸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집을 받아보실 건데요. 현정 앵커님, 이쁘게 주실 건가요? 아니면 섹시하게 주실 건가요? 아니면 요염하게 주실 건가요? 어떻게 주실 건가요? 섹시와 요염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예쁘고 받아보시죠. 섹시하고 네. 요염하게 한번 세 가지 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성 전문가님 참 인성이 좋은 인성 전문가님이십니다. 지금 토마토 시스템과 디지텍을 타임특가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토마토를 설탕 없이는 안 드신대요. 그래서 제가 스테비아 토마토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세 가지 선물 또 드리도록 할 텐데요. 차트 위에 오색선을 표식할 수 있는 수식 그리고 토르 종목을 걸러주는 조건 검색기 뿐만 아니라 10년의 주식 노하우가 담긴 자료집까지 노란톡방 안에서 선물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8784 참여 코드 입력하시고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QR 활용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로 샵 3772번 최인성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이빨 빠진 종목이다 뭐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토르, 황금색 빛기둥이 나올 때 우리가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보면 좋을지 종목을 통해서 예시를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토르 종목으로 포착되건 메가토르 종목으로 포착이 되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 텐데 자, 보세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주가가 하락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이너스 5% 가격 구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빨이 빠진 구간이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는데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빨이 빠져있는 가격 구간에 진입하면 그때부터 이유 없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삼천단 제약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기만 하고 있죠. 어디까지 상승하겠습니까? 10만 원은 넘어갈 겁니다. 10만 원은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벌써 96,600원입니다. 그러면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은 과연 넘어가려고 하는 날 뉴스가 포착되거나 아니면 수급이 붙을 수 있을 것이냐인데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아직까지도 더 지켜봐야 하는 종목이 삼천당 제약이라는 거고 두 번째 종목 설명드리겠습니다. STX 뭡니까? STX는 제가 7월 6일 날 신호가 포착돼서 방송에 나와서 설명드렸었던 종목이에요. STX는.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고 자 보세요. 손절 자리가 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머물고 1차 매도만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1차 매도하고 남은 물량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 이렇게 하락할 때 이때 팝니까? 아니죠. 아래 파란색 지지선 있는데 뭐하러 팝니까? 더 지켜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매도를 고민해야 될 때인데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래가. 왜 정지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STX는 아마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아실 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지금 멈춰져 있는 상황의 수익률은 최대 200%까지 나왔지만 거기에서 조금 빠져 있는 가격 구간에 있고 거래 정지가 풀리고 주가가 어떤 식으로 상승할지 거기에 대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에서 매도할 자리는 바로 보여집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미 수익을 많이 챙겨놨지만 이 자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가격 구간을 버틸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거래가 정지가 풀렸을 때 우리가 매도하는 자리는 바로 파란색 저항선 아래가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파란색 저항선 아래로 주가가 빠져내려왔을 때 그 다음날 재차 회복하지 못한다면 바로 이날이 전량 매도의 신호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왜? 모멘텀이 재료가 소멸되면서 거래가 다시 재개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 저항선이 되는 지금 현재의 지지선이죠. 이 지지선을 이탈해서 내려온다면 그때는 수익 잘 먹었다 하고 매도하시고 180% 이상 수익 이미 만들고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끝을 내도 되는 종목이 바로 STX라는 설명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로 좀 여러분들 보실 때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셨겠지만 제가 조금 더 찬찬히 알차게 잘 준비해 오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우리 현정 앵커님 얼굴 한 번 더 안 보고 넘어가면 섭섭하니까 한 번 더 보시면서 마지막 정리 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의 토르 종목 어떤 수익률 가져갔냐 마지막에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3천당 제약 53.82% 또 큰 수익률 챙겨주셨고요. STX로는 세 자릿수까지 또 최대 자리 또 세 자릿수 201.59% 크게 또 수익률 안겨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처럼 크게 수익률 챙길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또 타임특가 종목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앞서서 디지텍 그리고 토마토 시스템 두 종목까지 타임특가 종목 짚어주신 만큼 노란톡방 꼭 함께 하셔서 내일부터 바로 장중 대응까지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8784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인성 보내신 뒤에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